익산에서 자라는 우리나라 토종 선인장 천년초를 소개합니다. 백제 무왕의 원대한 꿈이 깃든 고장 익산. 이곳에 남은 그의 흔적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현장 고향에 보인다. 오늘 전주에서 준비했습니다. 평온하고 소소한 일상이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을 참 많이 바꿔놨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상황별 또 행동 수칙을 잘 준수만 한다면 네. 곧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예. 곳곳에서 또 많은 분들이 애써 주시는 만큼 좋은 소식 들리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분들과 함께하면은 그나마 좀 마음의 위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정용, 임세리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임세리 리포터 어딜 다녀왔나요? 네, 저는 또 하나의 백제, 익산에 다녀왔습니다. 익산에 숨겨진 백제 무왕의 흔적과 무왕의 원대한 꿈을 잠시 후에 저와 만나보시죠.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또 만나는 분이죠. 임정용 리포터.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저도 익산에 다녀왔는데요. 익산에 우리나라 전통 선인장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 모르셨죠? 자, 지금부터 만나보실 텐데요.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올립니다. 정정정역, 임정역. 예, 제가 오늘 여기 와 있는 이곳은 말이죠. 천년 역사의 고장, 바로 익산입니다. 이 익산 오면 말이죠. 그러니까 100년이, 전년, 이 천년에 관련된 무언가가 있다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건가? 이건 아닐 텐데 밀사지. 그렇다면 이 천년에 관련된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자, 무엇이긴요? 바로 이겁니다. 천년초. 알면 알수록 더 매력적인 천년초를 만나봅니다. 오늘의 주인공 천년초를 만나기 위해서 전북 익산의 한 농가를 찾았는데요. 천년초야, 어디 숨어 있니? 천년을 살리어 몇백 년을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근데 제가 여기 오면 말이죠. 이 신비한 약초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바로 이거 왕가시 천년초입니다. 이 가시가 이렇게 많은 거. 이게 약초예요? 예, 약초예요. 이게 신비한 약초? 예. 아니, 이거 그냥 선인장인데? 자, 이게 바로 천년초입니다. 그러게요. 그냥 일반적인 선인장 같은데 이게 정말 신비한 약초라는 거죠? 그럼요. 그런데 그냥 약초가 아닙니다. 아니, 이건 그냥 선인장 같은데? 이거죠, 이거. 예. 잠깐만. 이거잖아, 이거. 예. 가시 엄청나게 그래. 이게 그러면 이름이 왕가시 천년초. 그냥 천연초도 아니고 예, 왕가시 천년초. 1000가지 병을 고친다고 해서 천년초. 1000가지. 예, 1000가지 병. 기능성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게 잘 찾아왔네, 오늘 그러면. 하여튼 이게 제가 찾던 그 신비한 약초 예. 천연초라는 거죠? 맞습니다. 자, 왕가시 때문에 첫 인상은 다소 험상궂지만 이 천년초의 매력이 한번 푹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자, 우선 쫙 펴진 손바닥과 손가락이 연상되는 모양새가 엄청 귀엽지 않습니까? 천년초는 일반적인 선장과 달리 추위에 아주 강합니다. 지금은 수확이 막바지라 어머님들의 손길이 분주했는데요. 자칭 천년초 박사인 황성근 대표는 우리나라 토종 선인장 천년초를 이렇게 계절에 상관없이 노지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꽃이 피나요? 꽃이 노란하고 빨간은 점이 배겼는데 정말로 이쁩니다. 5월부터 예쁘죠? 6월까지 한 우와. 달 동안 피어요. 꽃이 예. 근데 꽃이 너무 아름다워. 너무 예쁜데요? 장미보다 더 아름다워요? 장미보다 진짜 아름답습니다. 이게 천년초 꽃입니다. 백합보다 더 아름다워. 튤립보다? 처음 봅니다. 튤립보다도 진짜 네. 아름다워. 진짜요. 그렇게 한다고요? 네. 그러면 이 열매는 그럼 언제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꽃이 피고 나서? 꽃이 피고 나서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빨간 색깔이 나와서 10월 말일에 완성되어서 그때부터 11월 초부터 채취하기 시작합니다. 따기 시작하면은 겨울이 되잖아요. 겨울을 넘기더라도 야는 얼었다가 다시 이대로 그냥 이렇게 회복이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약초나 식품이 겨울에 얼으면 다 썩어버리지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약초가 식품이 어디 있어요? 겨울을 이기는 강인함이 있네요. 이제 여기는 일거리도 별로 없어요. 거름도 안 주고 농약도 안 주니까. 농사일 때는 별로 크게 어려움 없는데 이 가시만 좀 힘들고요. 그렇죠. 가시만. 제일 재밌는 것은 이거는 세균도 여기 못하지만 이거 농약을 안 줄 필요 없이 그 유행병 같은 거 이거 접근을 못해요. 그리고 벌레나 곤충이 이걸 공격을 못해요. 그리고
제일로 제일 힘든 것은 사람도 못 가져가, 이 가시 때문에. 제일로 또 문제는 농사 짓는 사람은 산돼지가 와서 야를 못 건드려요. 아, 요즘 다 예방이 되네요. 멧돼지도 해결하는 것이 야예요. 와, 그렇죠. 가시가 있어서. 전혀 먹겠어 이거를요. 그래서 그냥 아까 말씀대로 약을 안 쳤으니까 그냥 먹어도 된다 이거죠. 그렇죠. 한번 맛도 맛도 좋아. 열매는 달콤하고 그냥 먹어도 돼요. 새콤하고 향도 있어. 아니 그 목 마려울 때 네. 일하다가 목 마려울 때 그냥 먹으면 이 안에 또 수분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렇죠. 아, 그냥 먹으면 되냐? 그런데 단지 씨가 좀 많아요. 아, 씨가 있군요. 씨가 너무 많아요. 많아요. 씨만 좀 해결하면 달고 수분이 있고 참 좋아요. 그런데 씨가 너무 많아요. 아니 씨는 생겨도 돼요. 아, 진짜 자꾸 씨를 삼키래요. 잘 안 삼킬래요. 씨는 못 삼키겠어요. 너무 단단해요. 소화가 됩니다. 자, 추운 겨울도 의연하게 이겨내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천년초. 자체적으로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병해충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효자작물인데요. 자, 억세고 긴 가시 때문에 열매를 수확할 때는 이렇게 집게를 사용합니다. 네, 가시 때문에 집게 없이는 수확이 안 되겠습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가시가 너무 아파서. 자, 어머님들의 일손을 돕기 위해서 저도 부지런히 움직였는데요. 이렇게 막상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전국 각지에서 천년초를 찾는 분들이 많아서 부지런히 수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종일 이 앉아서 일하니까 이게 힘드네요. 아, 가시가 찔른 것이 제일 힘들어요. 나 지금 엉덩이 아까 지금 찔렸는가 봐. 이 째가 작은 것이, 이것이. 아, 엉덩이 가시 잘 찔려요? 네, 나 여기도 지금 찔러졌어요. 엉덩이 찔리고 손에 찔리고 네. 이 가시가 힘들군요. 어머님도 가시 많이 찔려봤어요? 찔려봤어요. 우리 어머님처럼 일 잘하시는 분들도 가시 찔리게 돼 있군요. 예, 하나도 안 힘들어요. 가시가 무섭지. 가시가 무섭고. 가시가 남자보다 무서워요. 명언입니다, 명언.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가시가 남자보다도 무섭다. 아,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그러면 우리가 일 재밌게 하게. 우리 어머님 노래 한 곡 하면 우리가 힘내서 일할 테니까. 노래를 하도 안 해갖고. 하나, 둘. 어머니 박수. 너 시키니까 박수. 아니요. 자, 자, 우리 어머님 하나, 둘, 셋, 넷. 아리아리, 헤이. 쓰리쓰리, 아라리요. 좋다. 아리아리, 에이. 고개로 너. 노래 잘하시네요. 아, 잘하시더라고요. 열라는 꽃밭은 왜 안 열고 아싸! 왜 신명나게 수확한 천년초. 헤이, 그 효능도 알고 가셔야죠. 자. 본초 강목 수비에 보면 선인장은 차가운 성질을 지니고 있고 기혈의 순환을 촉진시켜주면서 열을 내려주고 독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직접 먹을 수도 있겠고요. 약으로 복용할 수도 있고 또는 음식으로 먹을 수도 있고 또는 외용으로 쓴다는 얘기는 이제 겉에 섬유질을 이용해서 밖에 덧붙이거나 바르는 형태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복이나 외용의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쓰는데 염증을 없애주고 위장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한편 정신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소변을 잘 보도록 해주는 그러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불여 일식이라고 하죠. 천년초의 맛을 제대로 진하게 느껴보라며 특별식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와, 정말 이게 지금 다 천년초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게 지금 수육 아니에요? 예, 이게 어떻게 천년초가 들어가죠? 수육에는 뿌리를 같이 넣고 삶으면은 굉장히 고기가 연하고 참 부드러워요. 그럼 돼지고기하고 그 뿌리하고 예. 같이 그냥 삶아버리면 그리고 요거 예쁜 거 아, 요거 너무 예뻐요. 천년초 열매로 갈아서 음료수를 했어요. 아, 그러면 제가 이것부터 한번 맛을 봐야겠어요. 예, 한번 드셔보세요. 맛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있대요. 아니요, 보기 좋은 주스가 맛있어요. 예. 아, 이게 이 안에가 그러니까 그냥 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뭐라고 할까요? 마가 그러고 끈적끈적한 것들이 이게 있거든요. 달면은 사포니아가 많이 나와서 느른하니 볶음도 무지하게 많이 나요. 그래서 끈적끈적함이 있구나. 예. 근데 전혀 느끼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편하지도 않아요.
그 중요한 거 이거. 내가 마치 배고플 텐데. 이거. 아, 지금 이게 천년초 잎하고 이거 열매를 수제비잖아요. 갈아서 색깔도 같이 예쁘잖아요. 반죽을 해서 만든 거예요, 수제비를. 칼국수도 해 먹을 수 있고 천년초 그 열매로 이파리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파리는 이파리대로, 열매면 열매대로, 뿌리면 뿌리대로. 어릴 게 하나도 아니, 수제비인데. 없네요. 그렇죠. 색깔이요. 반죽은 이렇게 나와요. 그렇다면 저는 같이 드시죠. 저는 먹기 시작하면 그냥 하나 먹어버리는 거예요. 아유 그냥 맛있어요? 실제로 너무 맛있어요. 그 천년초 향도 있고요. 일단 건강에 좋고. 소화도 잘 되고. 와 근데 너무 맛있어요. 예, 부드럽고 맛있죠. 소화가 잘 된다고 하니까. 예. 그렇죠. 와 이게 천년초가 들어갔다 생각하니까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더 맛있어 보이고 더 건강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있죠. 맛이 2배네. 맛이 2배. 이게 물김치. 예. 뜨거울 때는 시원한 물김치. 딱이죠. 색깔도 너무 예뻐요. 여기에도 천년초가 들어가 있어요. 갈아가지고 담은 거예요. 일단 음식에 들어가면 색이 고와지네요. 예, 예쁘죠. 천년초 향이 딱 나와요. 이번에는 샐러드를 할 때 천년초 열매를 같이 이렇게 간 거를 넣고 소스를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야채하고 우리 열매하고 예. 정말 다양한 음식이 활용이 가능하네요, 이게. 그럼요. 특별하죠. 천년초 향이 딱 느껴지네요. 맛있다. 와 이거 정말 저 오늘 갯날이네요. 완전 이거 갯날. 아, 기차다. 여러분 천년초 드시면서 여러분의 건강 드시고 오늘이 참 갯날이요. 바로 오늘이 갯날이요. 예, 네. 다소 뭐 생경하게 느껴집니다. 천년초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 제주도 가면 왜 백년초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따뜻한 지역이 바로 제주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만 백년초가 자라요. 그 이유는 백년초는 따뜻한 곳을 좋아하고 그쪽에서 잘 자란다는 거죠. 반면에 이 천년초는요. 이 추운 영하 20도에서도 잘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디든 잘 자라는 게 바로 천년초입니다. 네. 자, 천년초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전주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임세리 리포터 소식 만나볼까요? 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야외 활동 많이 자제들 하실 텐데요. 나중에라도 아이들과 함께 가기 좋은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천년백제의 얼이 살아있는 곳 익산으로 지금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익산 미륵사지. 미륵사지 석탑이 있는 곳으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곳을 중심으로 찬란하게 펼쳐진 백제 부흥의 꿈을 새롭게 개관한 국립익산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 하나의 백제인 익산의 찬란한 역사를 보여주는 국립익산박물관이 새롭게 문을 연 건데요. 익산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유물 2만 3천여 점을 비롯해서 전북 서북부 곳곳에서 발견된 3만여 점의 유물이 이곳에 소장돼 있습니다. 특히 이곳 상설전시관에는 국보와 보물 11점을 비롯해서 총 3천여 점의 전시품이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박물관 개관과 함께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유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전시품이 있는데요. 바로 미륵사지 석탑 해체 과정에서 발견된 사리장원고입니다. 백제인의 섬세한 공예 기술과 익산에 남겨진 백제 흔적을 마주하기 위해 개관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익산 백제실은 여기에서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적, 왕궁리 유적, 그다음에 쌍릉에서 나온 나무 목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거든요. 근 102년 만에 최초로 공개되는 그런 목관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찾은 분들이라면 유심히 봐야 할 유물이 있습니다. 바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목관입니다. 이 나무 목관은요,
발굴 이후 최초로 공개되는 것으로 익산 쌍능의 대왕묘에서 나온 겁니다. 국립익산박물관 개관과 함께 비로소 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이 목관은 일제강점기인 1917년 출토된 이후 조선총독부 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돼 왔는데요. 보존 처리를 거쳐서 이렇게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보시면 위쪽에 바라보이는 큰 못이 있고 이제 관의 앞부분을 장식하는 작은 못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의 아랫부분을 장식하던 다양한 종류의 못들까지 총 7종류의 관못으로 이 나무관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못 이상의 것들도 이제 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 가까이 보이시는 산 모양 장식이 있습니다. 이 산 모양 장식이야말로 이제 쌍능의 목관과 그리고 목관의 뚜껑을 결합하는 그런 장식으로 활용된 유물입니다. 관을 열 때 요거를 빼지 않고는 관뚜껑을 열 수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능 목관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못 같은 경우에는 못이 녹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쪽 부분은 철로 마감을 했지만 이 바깥쪽 부분을 청동으로 못의 머리를 장식하고 그 윗부분을 금도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식적으로 화려한 면모를 보여준과 동시에 녹슬지 않기 위한 역할도 함께 기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정 계층만 사용한 최고급 재료, 목송을 이용해 정성껏 만든 목관. 온갖 정황들이 가리킨 이 목관의 주인은 바로 백제 무왕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근데 이 무왕은 과연 어떤 왕이냐라고 하는 게 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삼국유사 무왕조를 보면 무왕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수도 경사지 남쪽에 있는 연못 근처에 살았다고 적혀져 있죠. 근데 그 못에 살고 있는 용과 하룻밤을 지내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무왕이다. 무왕의 흔적으로 광활한 터에 덩그러니 남겨졌던 미륵사지 석탑. 일제에 의해 콘크리트를 덮어쓴 모습 그대로 흉물스럽게 남았던 이 탑은 80년의 세월을 외로이 견디다 드디어 1999년 해체 보수하기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2001년 해체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작업이 한창 진행되던 2009년 모든 작업이 중단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탑의 1층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꼭꼭 숨겨져 온 뜻밖의 보물이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부처의 사리를 보관한 사리호를 비롯해 만여 점에 이르는 다양한 형태의 유물이 비로소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몸통을 여닫을 수 있게 만들어진 금동제 바깥사리호 안에는 자수정을 비롯해 금구슬과 유리구슬이 가득 담겨져 있었는데요. 또한 사리 외호 안에는 비슷한 형태의 금제 사리 내호가 나왔습니다. 연꽃무늬 꽃봉오리 뚜껑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래에도 연꽃무늬를 드러내서 이런 불교적인 도상을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는 물고기 알무늬인 어자무늬를 콕콕콕콕 박아서 전면에 시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몸통 부분에는 상상 속의 꽃이라고 하는 이제 당초무늬, 장초 덩굴무늬를 보여주면서 금속 공예와 함께 결합한 백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유리제 사리병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뚜껑은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아래에 이렇게 일자로 결합을 시켰고요. 지금 남아있는 유물의 양이 많지는 않지만 유리 사리병의 두께가 0.015mm입니다. 0.015mm라는 것은 그 당시 금속 공예뿐만이 아니라 유리공예 기술까지 발달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왕궁리 5층 석탑에서 발굴된 사리정엄구와 제석사지 목탑 혹은 금당 안에 안치됐던 것으로 보이는 승려상의 머리 등 의미 있는 유물들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미륵사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제석사에 대해서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했는데요. 제석사라는 곳은 사실 익산 사람들 외에는 사실 많이 아시는 공간은 아닙니다. 근데 이 공간이 왜 중요하냐면 미륵사는 미륵을 위한 엄청나게 큰 호국을 위한 사찰입니다. 나라를 위한 사찰인데
이제 제석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궁리라는 엄청나게 큰 이제 왕도의 왕궁이 있었던 곳이고, 거기에 이제 딸린 이제 왕실의 사원으로서의 역할이 좀 더 컸다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 공간이 이제 왕궁리 5층 석탑과 왕궁리 5층 석탑 안에 들어있던 국보, 왕궁리 5층 석탑 사리장원구가 전시된 공간입니다. 저는 이 공간이 저와 박물관뿐만 아니라 익산 시민의 염원을 담은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보물, 이 국보가 돌아오기까지 굉장한 많은 분들이 많은 노력과 많은 성원을 해주셔서 이 유물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유물은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이 19판의 경판,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부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있는 불교 공예적 가치와 함께 이제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많은 노력으로 이곳에 돌아오게 된 유물이니만큼 여러분들이 더 이 유물들을 많이 성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익산에서 피어난 백제 부흥의 새로운 꿈. 천년이 흘러도 변함없이 찬란한 백제 문화의 숨결을 이곳 국립익산박물관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백제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예. 한번 방문해 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좀 지금은 관람하기 좀 힘들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2월 25일부터 임시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예. 이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 다시 개관할 예정이니까요. 방문 전에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이들과 함께 복원된 미륵사지 석탑과 왕궁리 5층 석탑 만나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알찬 소식 잘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코로나19 때문에 온 나라가 사실 어수선한데 네. 이 또한 다 지나가겠죠. 더 이상 피해 없이 하루빨리 진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일선에서 또 방역과 또 확진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